자, 그럼 오늘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네. 더불어민주당 선출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번 해보죠. 네. 예. 16일 오늘이죠. 예, 16일 촬영 날짜 촬영 오늘. 예, 오늘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민주당이 이제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우원식 의원을 이제 선출을 했죠. 예, 후보로 선출. 그러니까 후보자로 의원을 선출해서 그렇죠. 후보로 선출했죠.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간 당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 선출이 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말 그대로 이변이 파란. 이변 파란. 네. 생기는 바람에 지금 뭐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네.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역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저께죠. 그때 아마 그 당원들, 아마 여기에 보면은 하남 지역 당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 촉구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대세가 꺾인 거죠, 이번에. 실제 시정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추미애 당선인, 하남갑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직에 오르는 것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국회의장이 됐었으면은 지역구 현안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그런 이슈의 여러 가지 스피커 역할을 했을 텐데, 이제 국회의장이 안 됐고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는 활동하게 된다면 오롯이 지역 현안 챙기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현재 하남시장이 약간 피곤해지겠네. 상당히 피곤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듣기에도 이제 갑구의 강병덕이라는 예비 후보로 그렇죠. 전 예비 후보 활동을 했던 강병덕이라는 사람한테 추 당선인이 조직 강화를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조직을 좀 해봐라 하는 오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동문서주하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직접 본인이 추 당선인이 지역 조직도 강화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위원회도 운영을 해나가고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는 하남시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 K스타월드 사업인데, 지난 총선 때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김영만 당선인도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의 공약들을 냈었거든요. 부지는 동일한데 시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촉발될 여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겠죠. 어쨌거나 그래도 하남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배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인데 이제 물 건너갔고 좀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했는데 이영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애시당초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이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기대를 했던 거고,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파워 있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남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산이 된다라고 보면 과연 개인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남 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좀 노력을 하시긴 하실 거라고 일단 기대는 하는데, 그렇죠. 하남의 복동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처하고 다니셨으니까 이제 진짜 오롯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남 발전 위에 국회의장 아니더라도 그 정도 경력과 연륜이면은 충분히 하남 발전 할 수 있을 거라. 아니 이제 실제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게이트볼. 미사 어디죠? 남호원 있는 저기 만드는 건가요?
파크 골프 골프장인가요? 예, 맞아요. 예. 파크 골프. 그게 지금 뭐 환경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수건 사업인데 잘 안 돼가지고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의장이 되시면 추당선인이 그거부터 우선 좀 잘 좀 만들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대를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좀 뭐 의장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야 하겠죠. 누구나가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장이 되면 좀 더 그래도 좀 관철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뭐 싶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도 사실. 아니 어쨌든 의장이 아니라도 다선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공무원들도 시 공무원들도 아마 이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행정이라든지 이제는 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는 요구 자료도 이제는 시로 바로 다이렉트로 요구가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지난 21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마 22대에서는 각 2명의 국회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견제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안 됨으로써 그러한 사항들이 더 강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선이라 하더라도 뭐 의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거나 의장하면은 국가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2위죠, 2위. 예. 근데 그래서 하남에서도 사실 뭐 여야를 떠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 지역에서 의장이 배출이 되면은 하남 지역 그만큼 또 지역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던 거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우리 저 이현재 시장께서도 좀 약간 좀 그 지역에 이제 있으면서 괜히 뭐 글쎄 그럴까요? 근데 실제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난 좀. 근데 이현재 시장도 이제 마음에 고민이 분명히 깊어졌을 테고, 그러면은 이현재 시장도 먼저 그 민주당 국회의원 둘한테 같이 이제는 뭐 시정에 관련된 협의 테이블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처럼 아무런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대화 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5월 31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국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현재 시장도 자기가 본인이 하는 시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있어서 계속 대치되는 그런 것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짜고 있을 거라 믿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협치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같이 소통하고. 뭐 의장이 되면은 의장이 선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강병덕도 그렇고 뭐 전 시장이었던 김상호 전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번 총선 때 애들을 많이 쓰고 내심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 그렇죠. 추미애 의장이 됐었으면은 기존에 우리 하남의 민주 인사들 몇 분 정도는 이제 의장실 거기 이제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는 그 채용이 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많이 좀 물거품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뽑을 수 있는 그 직급이 아주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렇죠. 1급, 2급해서 수석급 보면 거의 차관급이거든요. 의장 비서실장은 이게 차관급인가요? 의장 비서실장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뭐 차관급일 거예요, 아마 차관급. 그러니까 의원실 티오 말고 별도의 20여 명의 보좌진들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는 참 추미애 당선인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다. 그리고 또 지역에 열심히 같이 보좌했던 지역의 인사들도 많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명심이 작용한 거냐 아니냐 하는 뭐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추당선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의원들의 반감에 밀렸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니 하반기도 네.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근데 아닌가요? 뭐 전반기 나오려고 했다가 하반기 또 나가려고 하면 좀 모양새가 없지 않겠어요, 이거는? 글쎄요. 그쵸,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 상황 요분도 보세요. 이게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세를 굳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심과 네. 이 저기 당선자들의 네, 이 피열 네. 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추당선인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사전에 여론조사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1등이었고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아, 그럼요. 우원식은 그때 4%. 꼴등이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이건 지금 89대 80이죠. 예, 89대 80. 우원 9표 차. 예, 9표 차. 그리고 이제는 그 선거가 끝나고 이제는 언론사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이제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뭐 취재를 한 내용이 그 보도가 됐는데 보면은 이게 원내대표 선거까지는 교통정리가 됐는데 이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은 발표되자마자 정적이 흐르지 않았냐. 이런 거 보면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이거 네. 저 결과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 저희가 저번 방송 때도 우리가 그때 이 추미애 국회의장 되나 안 되나 요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남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니 해놓고 안 될까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때 방송을 안 했지 우리가. 하여튼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변이에요. 이변 맞습니다. 네, 이변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상황은 이변이지만 네. 사실은 목표점이 뭔가만 생각하면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 목표가 뭐예요? 목표?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렇지. 사실 제일 최종적인 중요한 목표인데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걸은 어떤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시장 입장에서는 맞아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정책이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 힘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협치 맞아요.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남시에 도움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목표인 거죠.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려. 의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예. 의장이 됐으면 더 했을 뻔했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서 예산을 따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치단체장들이 안 맞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네. 생색내고 그건 예산 따가지고 생색내고 막 그러는 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예산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할까봐 지금 아까 우리 뭐 이용호 대표 그 이제 지역에서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처럼 이제 우리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네, 될거 할 네, 것 같고 진짜로, 예. 우려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갈 때 골이 깊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예산을 따다 줘도 필요 없다 안 쓰겠다 이렇게 되면 협치는 고사하고 대략 이게 갈등이 거듭되다 보면은 이 지역 발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죠. 그렇죠. 저희만 이제 골탕 먹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감시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아까 우리 의장대가 좀 멀리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좀 날 뻔했는데 그렇죠. 이은재 시장은 그런 생각이 지역에서도 있었죠. 좀 날 뻔했구나 했는데 좀 그런 것도 현실에 맞춰 나가야죠. 이제. 또 뭐 좀 다른 문제점이나 뭐 지적하실 게 있나요? 이제는 추미애 당선인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는 같이 논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가 좀 많이 좀 불거질 것 같아요. 이제 추미애가 이제 의장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구 7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뭐 6선만 하고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요번에 간신히 신승했잖아요. 그 이용 의원하고 같이 해서 붙었는데 신승을 했는데, 그 이제는 추미애 당선인이 그때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관권 선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했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계속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도 요 문제는 아마 세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현재 시장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그렇죠. 유지할 수 그러니까 있겠죠. 여러모로 지금 긍정적인 이렇게 협조 단계의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왜냐면은 그 이현재 시장도 고집이 있는 분이고 또 추미애 당선인도 또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김영만 의원 또 민주당 국회의원 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약간의 뭐 당장의 무슨 협조 이런 관계보다는 조금 갈등 그런 국면이 초반에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해결책은 없겠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거를 지역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지역이 이제 옆에서 감시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이가 담는 저희 매체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죠 앞으로. 저희도 저희지만은 네. 그 선거로 투표로 뽑는 유권자들이 더 세게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들어서 가지고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의식 있는 청년분들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좀 할 말 좀 하고 좀 해서. 그렇죠.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이용 의원은 뭐 용산으로 입성하신다는. 예.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무 1비서관이요? 가게 되면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되는 거죠? 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지구당 되는 거네, 그럼 갑구는 또? 그렇죠. 아이 참, 아무튼 여기저기 다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그럼 들리는 얘기는 이창건 위원장이 다시 갑구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이창건 위원장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냥 설왕설래들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쓸 거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아니 뭐 정치라고 하는 게 난 뭐 좀 아쉬워서 내가 드린 말씀이고 한 우물을 파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자, 지역 정치화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